제가 가끔 중국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이 아주 뜨겁다는 겁니다. 댓글 내용도 매우 극단적입니다. 예컨대 반중 아니면 친중입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양극단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중 또는 친중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내 돈을 관리한다는 측면, 즉 반중일 때 혹은 친중일 때 내 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 2023년 참 좋지 않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 정부나 주요 기관, 예컨대 한국은행이라든지 등에서 올해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외국의 평가사들, 예컨대 피치사, S&P사, UBS, JP모건 이런 등등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올 초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즉 올해 이처럼 죽을 썼으니까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많이 개선되어야 할 건데,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내년 성장률도 그닥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까지 내년 성장률을 2.3% 정도로 예측했는데 0.1%를 최근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 성장치에 대한 전망치도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중국이 부동산 구조조정 심하게 하고 있죠. 경기 침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것들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에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OECD에서도 동일한 전망을 하는데,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이 다른 나라들의 성장치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영향, 나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국 최근에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만 탈중국을 갑자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을 또 수입을 다변화하는 건 매우 필요하죠.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에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요, 탈중국을 외치면서도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그게 지금 서글프기도 한 현실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대중국 무역 흑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보면 뚝 떨어져 있죠. 직전 한 4, 5년 동안에는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평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자체의 리스크, 경제 리스크. 두 번째는 친중 색채에서 반중 색채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난 2022년도에 대중국 무역 흑자 추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2021년 직전 연도 대비 무려 20분의 1토막 났고, 직전 연도 5년 평균을 비교하면 25분의 1토막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올해 한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내년에도 아까 보았지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중국은 비록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썩어도 준치다.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보면.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날짜였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 인상이 있다라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내년에 가면 금리가 떨어질 거야. 자, 이런 기대들이 많았는데 떨어질 수 있으나 떨어지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023년 올해 금리 전망, 자, 중간값인데 한 5.6%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5.6%라고 하는 것은 중간값이니까 이것은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번에 동결했지만 5.5%인데 중간값이 올해 5.6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 번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쨌든 올해 한 번 더 인상할 거야. 그런데 내년 2024년 말 기준에서 보면 5.1%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올해 중간값이 5.6%인데 내년 말 중간값이 5.1%라고 하면 내년에 기껏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0.5 정도, 그러니까 0.25씩 2번 정도, 원래는 내년에 한 4번 정도, 그래서 한 1%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시장에서 예측했는데 그것을 절반만 인정하는 거죠. 0.5%, 2.25씩 2번. 자,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폭이 적고 또 인하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결과 2025년 말 후내년입니다. 후내년에는 3.9%, 2026년 말 후후내년에는 2.9%.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이후부터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 하락이 본격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2.5%, 미국 연준에서 소위 목표 물가를 한 2.0%로 보고 있으니까 2027년 이후 2.5%는 뭐 더 이상 인상도 없고 인하도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어젯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두 가지 사실에서 기대하고 어긋났죠. 첫 번째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0.25 정도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다, 또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덕분에 주식시장 얼어붙었고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도 떨어졌죠. 자, 제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은 물론 세계의 주요한 신용평가 기관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에 중국 리스크 때문에 좋지 않을 거야, 전망치보다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판국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한국 경제, 어쨌든 수출이 좀 많이 낮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 금리 동결 플러스 금리에 대한 불안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기업들은 앞으로 당분간 좋지 않은 실적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 자, 그런 사인이 나온 거죠. 나오다 보니까 중국발 리스크에 한국은 취약한데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 상대 국가들인 글로벌 경제도 내년에 만만치 않다라는 이중 악재가 덮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한미 역대급 금리차 2%죠. 2%는 어제 동결치까지 감안하면 2%는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것은 2022년 지난해였죠. 중반 정도였는데 그때 금리가 역전되고 한국은 금리를 따라 올리다가 8월 달 이후 계속 금리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50%를 계속 동결하고 있죠.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고 그래서 금리를 이 이상 더 올리기 힘든 형편, 이 이상 더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금리를 이 상태에서 더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 연체 문제, PF 자금 부실 문제, 그 다음에 내수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나라인데 중국 리스크까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니까 상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도 답답한 형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반중이냐 친중이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반중 친중이 아닌 속도 조절이 매우 한국 경제에는 절실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 경제에서 보면 중국은 광물, 자원, 천연 자원의 또 큰 최대 국가잖아요. 예컨대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원자재가 33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예컨대 한국의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분야 10대 핵심 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 5가지를 꼽으라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등이거든요. 자, 이것들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죠? 점유율을, 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이 중국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 강하게 붙었죠. 핵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을 전격 수입 금지하고 반일본 제품,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강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친중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방향이 확 틀어진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기 경제 문제도 있고 자존심은 상해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두 전선을 동시에 벌이기 힘드니까 지금은 일본인데 다음은 한국이다 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반중, 친중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는 반중, 친중이 아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그게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수출 국가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한 나라에 몇몇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 이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또 광물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태클을 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든 수출이든 또 자원 광물이든 다변화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이롭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반중이든 친중이든 지금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 따라서 속도 조절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앞서 어제 저녁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 중국 리스크, 한국 경제, 또 내수가 꽉 막혀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한국의 행편,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하면 한 투자 포인트 정도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참고하시고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라. 또 달러 자산이 아니라면 미국 경제를 추종하는 ETF들, 해외 ETF, 한국 상장, 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게 뭐 당초 예상보다도 하락폭은 좀 더디고 적다. 뭐 이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는 상단 어느 정도 목까지는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큰 기업들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이익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랬을 때는 특히 배당 ETF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 개별 주식들은 전체적인 시장, 뭐 중국 리스크, 뭐 달러 이런 것보다는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개별적인 리스크, 또 개별적인 정보, 내재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관심을 가진다면 반드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들, 예컨대 친환경, 뭐 배터리 이런 등등이죠. 물론 이런 기업들도 요즘은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세계 경제의 불안한 요소,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주가는 많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을 때 이런 성장 산업의 투자, 분할 투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세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또 파월 의장의 내년, 후내년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금리 예상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 긴 안목으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안목으로 여윳돈으로 투자할 종목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괜찮은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성장 산업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는 배당 ETF라든지 뭐 달러자들 이런 것들을 잘 섞어치게 하고 혼용하시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안목으로 한 2, 3년 정도 내가 여윳돈이라면 2, 3년 정도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매달 따박따박 분할해서 투자하는 적립식, 자, 이런 것들도 한 2, 3년 정도 앞으로 길게 내다보면 평균을 낮추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는, 자동으로 매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주제로 해서 어제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 채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특히 한국 경제에서는 중국 변수 이런 등등을 다양하게 보면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공부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